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5월 3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5월 2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4,394명이 추가된 167만 7,274명, 사망자 수는 144명 추가된 45,796명, 회복자 수는 3,740명 추가된 153만 71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째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437 루피아, 팔 때 14,457 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75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 6명이 누적해서 코로나19로 숨진 가운데 또 다른 60대 교민의 사망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30일 자카르타에서 사는 교민 A씨가 전날 저녁 시내 쇼핑몰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이다가 숨졌습니다. A씨는 27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일부 수입되긴 했으나 자카르타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은 중국 시노백사 백신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9일 새벽 자카르타에서 출발해 종일 지방 출장을 다녀온 뒤 쇼핑몰에 갔다가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사망한 뒤 병원 측은 항원 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사망 진단서에는 원인이 감염병으로 적혔으나 코로나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코로나19를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민사회에서는 고인에 대해 안타까움과 애도를 전하는 말과 함께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아니냐, 부작용이라 하기엔 접종 후 이틀이나 지난 시점이다, 심장마비 등 돌연사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느냐는 등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동포는 대사관 집계상 122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이 숨졌고 현재 7명이 치료 중이며 나머지는 회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올해 1분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 활동이 코로나19 대유행 침체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구조개혁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에서 3월 외국인 직접 투자는 111조 7천억 루피아로 전분기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이는 석유와 가스, 은행과 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데이터입니다. 바을릴 투자조정청장은 코로나19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투자,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가 안정되기 시작하여 1분기 전체 투자액의 50.8%를 차지해 지난해 대유행 당시 국내 투자자가 전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데 이어 다시 선두 자리를 탈환했고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외 신뢰가 회복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글로벌 투자 활동이 재개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와 중국은 여전히 최대의 투자자였으며 한국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 투자로 인해 외국인 직접 투자의 세 번째 국가로 급부상했습니다. 스위스는 식음료 업계에 대한 투자 유입에 힘입어 전분기 23위에서 5위로 순위가 뛰어올랐습니다. 바을릴 청장은 투자조정청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연되어 있던 708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 문제를 해결하여 그중 상당 부분의 투자가 재개되었고 인허가 및 토지 정리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프로젝트 중 73%가 진척을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 바을릴 청장에게 제대로 조율되지 않는 관료구조, 중복 규제, 토지 청산 갈등 등과 관련한 투자의 저해 요인을 해소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라고 바을릴 청장은 말했습니다. 바을릴 청장은 올해 투자 규모가 지난해 826조 3천억 루피아에서 증가하여 조코이 대통령의 희망사항인 900조 루피아를 달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승차 공유 업체인 고젝은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해 배출가스 제로에 도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젝은 2030년까지 배출가스 제로, 쓰레기 제로, 장애물 제로 등 3대 제로 목표를 세웠다며 인간과 지구의 긍정적 영향과 장기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지속가능 보고서를 냈습니다. 고젝은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로 진출했고 투자금이 몰리면서 인도네시아의 첫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데카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벤처기업을 뜻합니다. 케빈 알로이 고잭 공동 최고 경영자는 전기차, 오토바이 제조업체와 협력하고 임대 계약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고잭 앱을 통해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잭을 통해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는 동남아에서 200만 명이 넘습니다. 고잭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발리섬, 서부 자바 반둥 등 일부 지역에서 전기 오토바이 운행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 중입니다. 케빈은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생산부터 배터리, 전기차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며 관련 업계 정부와 협력해 전기차, 오토바이 비용을 내연기관차 대비 30%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터리 교환소와 전기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고 전기모터의 성능 문제, 전기차, 오토바이의 초기 구매 비용이 비싼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고잭은 쓰레기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음식 배달 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잭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기업 공개를 위한 사전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잭은 인도네시아의 알리바바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업체 토코페디아와 합병 협상 중이고 합병이 성사되면 인도네시아와 미국 증시의 기업 공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르면 오는 6월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98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우선 10기가와트시 규모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배터리 관련 투자 협약을 체결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국영기업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장을 짓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풍부한 니켈 매장량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 배터리 업계는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높인 하이 니켈 배터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니켈 함량이 많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가격이 비싸고 수급이 불안정한 코발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하기 쉽다는 점도 니켈이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니켈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인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배터리를 연말부터 양산할 계획입니다. 향후 인도네시아 공장이 완공되면 현지에서 니켈을 조달해 배터리를 생산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3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카시.